깊은 산속, 다음에 발길조차 닿지 않는 곳에 누군가 산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여기 산에 올라가니까요. 이상한 분이 살고 계세요.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희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어떻게 전기도 물도 없는 산속에서 혼자 살아갈 수 있을까? 하지만 혹시 모를 일이라는 생각에 저희는 직접 그 산을 향했습니다. 산초입에 들어서자부터 길은 점점 사렸습니다. 낙엽은 무릎까지 차올랐고 가시덤불은 옷자락을 잡아 끌며 길을 막았습니다. 어둑한 숲 사이로 바람이 스치자 오래된 나무들이 마치 귓가에 속삭이듯 흔들렸습니다. 제작진은 헉헉거리며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길이 없네요. 동행한 스태프가 말했습니다. 정말 이런 곳에 누가 살 수 있을까요? 헤어 머리 위로 올라가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을 즈음 2시간을 넘게 오른 끝에 멀리 낯선 구조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쓰레기 더미 같았습니다. 버려진 나뭇가지, 부서진 철제 조각들, 검게 그을린 냄비까지. 하지만 자세히 보니 그것들은 우연히 흩어진 게 아니라 누군가 생활하기 위해 일부러 모아놓은 흔적이었습니다. 바위 틈 사이 낯선 구멍이 보였습니다. 비좁은 입구를 몸을 구겨야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작은 공간. 안에는 한 평 남짓한 동굴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방이 축축한 바위로 둘러싸여 있었고 낡은 담요와 몇 가지 살림살이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그곳은 분명 누군가의 보금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수척한 얼굴의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곳은 낡아해졌고 얼굴에는 햇빛과 바람에 그을린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여기서 사시는 분이세요? 예. 짧고 단호한 대답. 그는 곧바로 등을 돌려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짐승처럼 네 발을 짚고 바위를 타는 모습은 기이하면서도 놀라웠습니다. 길 없는 산길을 마치 집마당 걷듯 오르는 그의 발걸음. 산은 이미 그의 몸과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정호. 나이는 70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 수십 년 동안 홀로 이 산속에서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그의 하루는 단순했습니다. 아침이면 나뭇가지를 주워 불을 피우고 속을 돌아다니며 버섯이나 풀을 주워 모았습니다. 냄비에 넣고 끓이면 그것이 그의 한 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끓이기만 할 뿐 끝내 까맣게 타버려도 그는 그저 묵묵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원래 이렇게 드세요? 예. 짧은 대답. 그리고 긴 침묵. 그의 삶은 세상과 단절된 만큼이나 대화도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그는 바위 틈새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낡은 비닐 한 장에 의지의 바람을 맞고 돌틈에 발을 끼운 채 몸을 웅크렸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바닥에서 덜덜 떨며 잠드는 그의 모습은 보는 이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춥지 않으세요? 라는 질문에도 그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는 왜 이렇게 살게 된 걸까? 수소문 끝에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박정호는 바로 이 마을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50년 전 사라진 실종자였습니다. 주민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습니다. 나는 죽은 줄 알았지. 그렇게 오래 산에 있었다니. 기적이네. 어린 시절에 그는 누구보다 활달한 아이였습니다. 친구들과 뛰어놀고 노래를 부르고 그림을 그리며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불안은 어린 마음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나마 자신을 품어주던 할머니마저 일찍 세상을 떠나자 그는 삶의 버팀목을 완전히 잃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는 17살 무렵 홀로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며칠쯤 숨어있다 돌아올 생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느새 세상과의 끈이 끊어졌고 그 끊어진 끈은 다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반세기를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그의 삶은 낭만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민가에서 몰래 가져온 동물 사료가 그의 주식이었고 겨울엔 아무것도 안 먹어요. 그냥 잠만 자요. 라는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굶주림과 혹한 끝없는 고독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산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집이에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거기엔 세상을 향한 두려움과 산에 대한 익숙함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산속까지 찾아왔습니다. 정호야. 다지금 목소리에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수십 년 만에 만난 옛 친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내려와 같이 살자. 우리랑 함께 있자. 하지만 박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곧장 은신처로 숨어들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안 내려가요. 세상으로 돌아가는 게 두려운 걸까? 아니면 이미 산이 곧 그의 전부가 되어버린 걸까? 제작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함께 머물며 불을 지피고 나무를 주우며 그와 시간을 나눴습니다.
처음엔 묵묵히 일만 하던 그도 조금씩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먹어도 돼요? 처음으로 자신이 모은 음식을 건넨 날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겨울만이라도 산을 내려가자는 설득 끝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50년 만에 내려온 산 아래 세상. 박정호는 곧바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큰 병은 없었지만 오랜 영양 부족 탓에 단백질 수치가 낮았습니다. 머리를 깎고 깨끗이 씻은 그의 얼굴은 와, 할아버지 미남이시네 라는 농담을 들을 만큼 또렷했습니다. 그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병원 밥을 한 톨도 남기지 않고 비웠습니다. 모처럼 밥다운 밥을 드셨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그에겐 너무도 큰 걸음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17 소년이 아니라 70의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반세기 동안 산속에서 버텨온 삶, 만약 더 일찍 세상과 이어졌다면 그의 인생은 달라졌을까요? 에필로그. 지금 그는 따뜻한 방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밝은 비닐 대신 포근한 이불, 차가운 돌바닥 대신 온기가 깃든 바닥, 그리고 무엇보다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삶은 누구나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세상과 어울려 살아가고 누군가는 세상에서 도망쳐 숨어듭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삶은 계속되고 때로는 다시 세상과 이어지는 작은 기적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50년 만에 세상으로 걸어나온 한 남자. 박정호. 그의 용기와 선택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얘기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